임해 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근본 노후 도시 재개발 관련해서 추진하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선도지구가 선정된 세대는 12,055세대 맞으시죠? 예, 예, 맞습니다. 당초 계획 8,000에서 12,000 하기로 했는데 55세대가 더 추가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바람을 반영하신 거죠? 예, 별도 물량으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한 겁니다. 예, 그 오버한 만큼 더 노력이 많이 있었을 줄로 믿고요. 정말 그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통합 재건축 관련해서 사실은 새롭게 집을 짓는다는 건 축제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제의 장의 우려와 걱정들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의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 단장님은 아시죠? 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정된 단지는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되지 않는 단지들은 실망과 불신이 좀 있긴 하지만 다시 또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애석하게도 6개 단지가 저희 임해동에는 전혀 선정조차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대책임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요. 상당히 그 따가운 시선으로 우리 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초 우리 4월 27일 되고 나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준비해 나갔었는데 과연 법적인 문제를 좀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지금 노계획 도시라고 하지만 준비위원회가 지금 모든 권한을 행사를 하고 선정까지 되어졌는데 과연 이 준비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사실은 모호하지 않습니까? 다시 넘어가서 내년에 도정법으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이제 법적 지위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상황이 잘 되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맹점이 뭐냐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조차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전체 금융 비용이나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지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의 문제입니까? 시나 국토부에서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부분을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내용에서도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먼저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부분에 맞추어져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역으로 이제 저희가 먼저 이제 향후에 기본계획이 세워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러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12월 달에 이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해소가 될 것이고 향후에도 이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선 사항이나 보완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 개선해서 추가적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좀 더 잘 주민들의 이해 폭이 넓은 범위 내에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개선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해당 과에서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더 하는 거로 좀 해주시고요. 네네.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분당 주민들이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우리 시를 바라봤다는 거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네. 상가 동의율 부분에 있어서 최초 설명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개정 없이 진행을 했고 단지 수에 대한 이 문제 또한 정확한 기준이나 설명들을 우리 시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이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시가 나가는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국토부에 핑계를 대고 국토부는 시에서 핑계대는 명확성이 지금 두드러지지 않는 문제가 저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에서 협력할 부분은 분명히 협력되어져야 되고, 어찌 보면 이주단지나 이 모든 부분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국토부나 시가 제대로 하고 나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민간의 영역, 선정된 단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책임 회피이고 저는 배임 행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제 요약하면 뭐 상가 이제 포함 여부, 그다음에 단지 수, 계산 여부, 그다음에 이제 뭐 사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또한 저희가 이제 사전 협의, 국토부나 경기도,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다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순서를 역행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협의를 최대한 계속 보완 사항이라는 걸 축소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법적 근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침, 그다음 공개하고 공람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주민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인지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그 인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정확하게 그분들께서 추가적인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제 정립이 돼 있으니까, 명시화 돼 가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축소되고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중에 이 과정에서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해당 과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챙기고 나가서 꼼꼼히 갔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더 큰 문제, 사실은 송파에서 가락동 시형 아파트의 문제로 인해서 그 큰 단지가 표류를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들을 야기한 사례들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우리 성남에 분당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결국 행정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배점 부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향후 국토부에서는 이 평가 방식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또한 향후에 있을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다시 준비하는 단지에 대해서도 또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그 단지 수의 그 배점 문제, 세대수가 3,000세대가 넘는 세대와 1,000세대 미만의 세대와 여러 단지 부분들의 형평성의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어나는 파장의 문제와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공공기여에 대한 이 부분들도 무조건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사업성을 떨어뜨리더라도 공공기여 점수를 최대로 갔을 때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비 과중한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 간의 갈등 불보듯이 뻔한 일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번 선정지구에 선정되어 있는 선도지구 단지와 이후에 변경된 단지들이 또 완화된 기준을 정했을 때 선정되어 있는 단지들은 왜 우리도 완화해달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할 건지 우리 단장님께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12월 중에 또 이제 국토부에서 별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평가 방법 부분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단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법에 대해서 공모 방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완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5개 신도시가 그리고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을 앞서 신문지상에서 나왔듯이 이제 제한 방식으로 할 거냐, 공모 방식을 준수를 해 나갈 거냐, 또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한 서너 가지가 저희한테는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이라든가 평가 점수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지금 지금 현재 했던 부분을 지금 현재 선정했던 부분과 나중에 선정의 부분이 조금 더 완화돼서 좀 편하게 간다, 이러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는 저희는 이제 그 부분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을 개선을 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는 맨하탄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맨하탄에 센트럴 파크가 있고 그 마천루들이 넓이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도시계획자들의 고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첼시 지역을 가게 되면 옛날 공장지대에 험악하고 범죄의 소굴을 개발과 개발의 과정에서 지금은 첼시 마켓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면, 그 마켓에 가면 우리 김밥도 팔고 아주 명소가 되어져 있고, 그 도시 공장지대에 지나가던 철도길에 하이라인 파크라고 해서 새로운 도시를 탈바꿈하게 진 것을 볼 때 세상에 좋은 것은 그저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꿈꿔오는 50년대 미래 통합 재건축이라고 겉만 멀쩡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부에 고민하면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금 우리가 분당 중앙공원을 지금 최고로 치지만 센트럴 파크를 비교해 보면 정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서 제대로 된 통합 재건축, 노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말 피땀 흘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도 어떤 질문을 던지면 국토부에서 가서 질의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시의 고민은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기준에 있어서 그 분당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의 고민을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해주셔서 제대로 나가는 통합 재건축 노도시 이 성남을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